안녕하십니까. 300초 인문학입니다. 앞으로 제가 인문학을 좀 잘해서가 아니고, 책 읽기를 좀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열전을 유튜브에서 제가 쳐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기열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재미나고 유익하게 정리한 내용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번 사기열전 읽기 뭐 이런 개념으로 한번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열전은 제가 한 20년 전에 인문학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때 어려워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입문하면 좋을까 했을 때 아는 선배가 추천해 준 책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기열전을 읽어보고 그게 좀 두꺼운데요.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뭐랄까 살아가는데 엄청난 지혜를 주고요. 그리고 사기열전 전면에 흐르는 내용이 정말 잘 나가던 왕도, 그리고 정말 잘 나가던 장군, 유명한 거상, 부자도 다 죽습니다. 거열령, 말이 사람을 이렇게 팔다리 찢어서 죽이는 거열령이든, 뭐 자자형이든, 자살이든, 전쟁에서 죽든지, 안 그러면 임금에 의해서 죽든지 끊임없이 죽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어차피 사람은 죽는구나.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사는 동안은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열전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제가 먼저 하는데, 오늘은 사기열전 중에서 사기열전이 한 70편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연파 인상여 열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파 인상여는 조나라의 유명한 장군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파 인상여 열전에는 3명의 중요한 장군들이 나오는데요. 연파 장군, 그다음에 인상여 장군, 조사 장군, 이렇게 3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연파 장군은 아주 뛰어난 장군입니다. 그때 이제 조나라의 이제 해문왕 16년 때 조나라가 초나라로부터 화시벽이라는 옥구슬 같은 건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화시벽, 이런 둥근 옥구슬 같은 거를 손에 넣게 됐고, 그 이야기를 당시 가장 강대국이던 진나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진시황이 태어나죠. 진시황, 그 진나라가 이 화시벽, 그 나라의 소양왕, 중국 최고의 사극 드라마 미월전 혹시 보셨으면 그 미월전의 아들 소양왕이 이 화시벽이 조나라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자기네 지역 15개 성하고 맞바꾸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조나라는 화들짝 놀랍니다. 이것을 받자니 좋기는 좋은데 이 화시벽을 들고 진나라에 가면 진소양왕이 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럼 누굴 보낼까?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황간 우두머리 무연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사인, 신의 집에 있는 사인, 개인 집이죠. 집에 있는 인상여를 사신으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조의 해문왕이 인상여 오라 그래봐. 그래서 인상여를 마주하고 물어봅니다. 몇 가지를. 너 가져가면 15개 성하고 바꿔올 자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묻는데, 인상여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대왕, 제가 책임지고 15개 성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화시벽을 지키든지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여를 15개 성과
진나라 왕이 제안한 15개의 성과 화시벽을 맞바꾸는 걸 합니다. 근데 이 조나라의 인상여라든지 해문왕이 왜 의심을 했냐면요. 진나라의 소양왕은 초나라의 왕을 회의하자고 오라 그래 놓고 나중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죠. 저 사람 말을 좀 못 믿겠다. 그 당시에 그 제국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진나라로 화시벽을 두고 인상여가 갑니다. 그래서 인상여가 가서 화시벽을 보여주자, 그 진나라의 왕은 무척 기뻐하고 비빈과 곁에 있던 신하들까지 차례로 돌려가며 보여주고 곁에 있던 신하는 모두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서 만세하고 화시벽이 드디어 우리 손에 들어왔다. 근데 이거 돌려보는 마음을 보니까 인상여가 보니까 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거짓말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화시벽만 뺏고 이 옥구슬, 이런 큰 옥구슬 같은 거죠. 이 화시벽만 뺏고 성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상여가 화시벽을 벽에 팍 깨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뭐냐 그러면 기둥을 노려보면서 기둥에 딱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소양왕이 놀라서 잠깐만! 왜 그러냐 이렇게 말립니다. 그래서 당신 진소양왕께서 보시니까 나한테 거짓말할 것 같다. 그래서 우선 5일 동안 이 화시벽을 받으려면 몸을 정제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다려라. 그리고 이 인상여는 역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역관에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화시벽을 뺏길 것 같으니까 인상여가 자기 부하를 험한 그 마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시켜서 몰래 화시벽을 쏴줍니다. 그리고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조나라로 빨리 가져가라고. 그리고 인상여는 거기에서 5일 지나고 진나라 왕이 나 이제 수신제가 했으니까 화시벽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미 화시벽은 조나라의 함곡관, 그러니까 다른 제국하고 진나라에 들어오려면 가장 큰 그 관문이 뭐냐면 함곡관이라는데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것을 이미 빠져나갔어요. 이걸 빠져나갔다는 건 못 잡는다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죠. 조나라로.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는데 이제 인상여가 진소양왕 앞에 가서 왕이 이제 이렇게 들고 가서 딱 보여줍니다. 이렇게 화시벽 뚜껑을 여니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소양왕이 너무 화가 나서 저놈을 펄펄 끓는 물에 넣어서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상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펄펄 끓는 물에 끌려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 그래도 죽을 준비 다 됐다. 나 이 펄펄 끓는 물에 내가 죽어도 원한이 없다 이렇게 하고 끌려갈 때 소양왕 부하가 옆에서 그럽니다. 왕이시여, 죽이시면 안 됩니다. 쟤를 죽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후국 나라에 소문이 다 나잖아요. 화시벽을 거짓말로 가져오라 그래서 역사에 남기 때문에 차라리 살려보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인상여가 돌아옵니다. 조나라에. 그래서 조나라에 돌아오니까 조해문왕이 인상여에게 상당히 높은 벼슬을 제수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최고의 자리에 이제 앉아서 조해문왕의 측근이 되는데, 이때 조나라에는 유명한 장군이 아까 연파 장군이라 그랬죠. 이 연파 장군이 인상여가 큰 역할을 하고 와서 자기하고 동등한 지위에 놓게 되니까 연파 장군이 못마땅한 거예요. 인상여가. 그래서 인상여를 보면 내가 저놈을 한번 비난을 줘야 되든지 그 새치어로 이렇게 나불거리는 유색액, 그 당시에는
그 많은 현자들을 많이 구할 때 우리나라가 법가의 정치사상, 유가의 정치사상, 도가의 정치사상 이런 많은 그 유색객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새치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연파 장군이 계속 이제 내가 상여를 만나면 반드시 모욕을 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제 인상여는 그 얘기를 듣고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연파 장군이 저기 이렇게 오면 인상여가 막 도망을 가고 막 숨어요. 연파 장군을 안 보려고. 그러니까 인상여의 그 마북군이라든지 이를 보는 식객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리는 연파가 나리에 대해 나쁜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데도 그가 두려워 피하시며 지나치게 겁을 냅니다.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저희가 인상여 장군을 모시지 못할 것 같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다 일종의 폐업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인상여가 야 가지 마라. 날 좀 도와도 라고 하면서 말리면서 한 말이 뭐냐면 그 식솔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연파 장군과 진나라 왕 가운데 누가 더 무섭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 장군이 진나라 왕에 못 미칩니다. 그 진나라 왕이 더 무섭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진나라 왕의 위세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진나라 왕을 꾸짖었잖아요. 그 신하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하물며 내가 염장군을 겁내겠냐. 그런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정말 힘이 제일 센 진나라가 이 조나라를 공격을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연파 장군과 자기 인상여가 있기 때문에 못 쳐들어오고 있다.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돈다. 만일 지금 호랑이 두 마리가 어울려서 싸우면 결국은 둘 다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연파를 피하는 까닭은 나라의 위급함을 먼저 생각하고 사사로운 원망을 뒤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너무 멋진 말이지 않아요? 야, 우리 호랑이 둘이가 싸우다 보면 나라가 작살나. 그 사이에 진나라가 공격해 들어올 거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연파가 이 말을 듣고 웃옷을 벗고 가시 채찍을 들매 짊어지고 빈객으로서 인상의 문 앞에 이르러 빈객, 그게 손님으로 온 거죠. 인상의 집 앞에 가서 문 앞에 이르러 사죄하며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저는 상경께서 이토록 너그러우신 줄 몰랐습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고 죽음을 같이 하기로 약속한 벗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연파와 인상여 간의 아주 재미난 장면이고 화시벽의 이야기, 그리고 연파와 인상여의 갈등과 봉합, 그리고 겸손과 치열한 어떤 논쟁, 그 속에서 또 죽음을 갖추라 하는 벗으로 거듭나는 과정, 그것이 사기열전, 연파, 인상여 열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